가지고 VSC를 먼저 꺼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토요타의 스테디 앤 베스트셀러 SUV죠. 라브4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 모델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제가 기회만 되면 가져오는 코스인 강원도 춘천 외곽의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4륜구동인데요, 뒷바퀴에는 뒷바퀴 구동만을 위한 전기 모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는 기계적인 연결은 전혀 없는 그런 전자적으로 구현된 4륜구동이죠. 이 차가 2500cc의 이제 자연흡기 엔진으로 178마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 모터의 모든 것을 다 합한 이 시스템상의 최고 출력은 222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무게는 1720kg입니다. 이 급에 비해서는 좀 중량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좀 홀딱 젖었습니다. 보기에 다소 좀 좋지 못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출발한 직후에 VSC를 바로 오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토요타 차들은 많은 차종들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거를 눌러서 VSC 오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출발하기 전에 VSC 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보려고 하는 주행 모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주행 모드를 다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에코 모드로 시작을 하고 노멀, 스포츠 모드의 순서로 이렇게 이 차를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뒷바퀴 모터는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주행 중에 일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너지 흐름을 여기서 좀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저도 궁금하지만은 요거를 힐끔힐끔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사실 와인딩 로드에서 좀 하이브리드 SUV를 탄다는 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건 저도 압니다만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또 오늘 오후에는 그친다고 했는데 비까지 많이 내려서 조금 평소보다 페이스를 낮춰서 주행을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엑셀을 깊이 운전자가 밟으면 그럼 이 차가 가진 모든 동력원들이 다 한꺼번에 일제히 일을 하면서 좀 출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코너에 진입할 때는요, 좀 앞이 무겁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가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는 장치를 쓰는 ECVT 변속기이다 보니까요, 이 엔진 소리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가속력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력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은 주지는 않습니다. 네, 코너의 진입은 네, 앞이 무거움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느낌상의 무거움이 있는 것이지만, 네, 그게 주행상의 어떤 그거를 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동을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앞이 무겁긴 하지만요. 제가 얼핏 봤는데요, 뒷바퀴 모터도 지금 열심히 이 일을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도로 조건이 워낙 좀 이 차의 능력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네, 또 저도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에코 모드여서 그런지 네, 전체적인 가속의 특성은 얌전한 편입니다. 네. 근데 엔진은 열심히 돌고 있어요. 이 차의 변속기가 이제 특성상 이 어떤 직결감은 좀 기대할 수가 없는 변속기죠. 네. 그래서 엔진 소리는 계속 지금 큽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노말로 바꿔볼까요? 이거 제자리에 누르면 노말이죠. 네. 아, 뭐 그냥 네, 노말로 바꿨는데요. 이게 처음 그 엑셀을 밟은 그 즉답성에서는 에코모드와 차이가 있지만요, RPM을 지속적으로 쭉 올려갈 때, 네, 그때 가속 반응은요, 사실 에코모드랑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아, 오늘 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날씨가 많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천천히 탄 탓이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주행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이런 주행 조건에서도. 네. 아유, 뭐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래도 가뭄이 해갈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이지만, 네, 제가 이게 리뷰하는 중에 좀 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 와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얘가 이제 그 스티어링 휠 뒤에 그 시프트 패들이 없고 이 기어 셀렉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이 필요할 때는 오른손을 어쩔 수 없이 옮겨줘야 되죠. 네, 그런 점은 있네요. 제가 힐끔힐끔 이 모니터를 보지만요, 이 뒷바퀴 모터가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가 이 충전 수준이 꽤 좀 길게 유지를 합니다. 금방 바닥나지가 않고, 네, 그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네. 자, 벚꽃이 다 졌고요.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주행 모드 바꿀 때 이 VSC 오프 상태가 풀리지 않습니다. 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이 코너 진입한 다음에 엑셀을 밟으니까요, 네, 뒷바퀴가 이 차의 거동을 만드는데 꽤 도움을 줍니다. 출력은 매우 낮지만요, 그래도 아예 출력이 없는 이 완전 전륜 구동보다는 뭔가 이 뒤를 이 좌우로 그러니까 이동시키는데, 네, 그 역할을 좀 합니다. 네, 이게 좀 물도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벚꽃잎들도 비와 섞여가지고 많이 좀 흐르네요. 여기서 제가 좀 차를 추월하겠습니다. 자, 계속 주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동 변속 모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타보다가 수동 변속 모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순전하게 운전자가 이 두 페달 조작만을 가지고 네, 변속기를 달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네, 그 브레이크가 상당히 믿음직합니다. 네. 여태까지 뭐 페달의 감각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도 않고 제동력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덜 몰아붙인 탓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복합 코너 지나갈 때는 앞이 무거운 게 좀 네,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좀 발목을 붙잡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은 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런데 뒷바퀴에 그 적은 출력이긴 하지만 뒷바퀴의 모터가 네, 이렇게 오히려 그 뒤에 나가는 각도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코너를 도는 궤적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뒷바퀴 모터가 보조를 하는 정도다로 해석하는 것이 좀 맞겠다 싶습니다. 야, 아까 그렇게 출발할 때는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많이 아이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SUV로서는 네, 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네, 지금 물이 계속 흘러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제가 그냥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가지고요, 엑셀을 잠깐 동안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지력이 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똑같이 스포츠 모드이긴 한데 이제 시퀀셜 모드, 그러니까 수동 변속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얘가 나름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요 그런 좀 변속이 되는 방식의 변속기인 것처럼 느낌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이제 지금 스포츠 모드여서 그렇겠지만 엔진이 안 꺼져서 그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처럼 그 RPM이 낮아지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반응, 그것도 좀 살려져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은 제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일상용 차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거보다 무려 300kg 이상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경쾌하게 느껴지죠. 네. 이게 눈이 이상하게 착각하는 건 착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착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이 착각하니까. 네. 아, 착신은 전화를 받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단에서 계속 놔뒀었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얘가 3단 영역으로 이제 바꿨었네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브 리미터 그거는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수동 변속 모드는 정말 이 차로 펀 드라이빙을 하라는 용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특정 상황에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오래 건다든지 그럴 때 잠깐씩 사용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시프트 패들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랑 친해졌나봐요.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얘가 구현해놓은 그 수동 모드라고 하지만요. 네, 그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무단 변속기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구현해낸 무단 변속기죠. 네, 그래서 그런지 RPM이 엑셀에서 오프하면 RPM이 떨어지는 거는 매우 늦습니다. 네. 근데 주행의 질감 면에서는요, 아까 제가 일상 스타일로 주행했을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 할 때에도요, 얘가 어울리는 무대에 차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앞은 밀려나요. 근데 뒷바퀴가 더 좀 밀어놔줘서 그게 좀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행의 기본기 자체가 얘를 어느 무대에 놓으나, 네, 굉장히 그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차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VSC 오프를 하고 출발하니까 운전자가 다시 켤 때까지 계속 지금, 네, 경고를 해줍니다. 팝업 메시지로. 네, 빨리 다시 켜세요 라고 이렇게 운전자에게, 네, 까먹지 않게. 네, 이게 싫어서라도 다시 켜게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분들은요. 네, 저는 지금 리뷰상 그렇게 안 켜고 있지만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제 기회만 되면 계속 엑셀을 쥐어짜는 주행을 하는데도 배터리가 3칸이나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적인 특성 때문에,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적인 특성 때문에 이 회생제동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전기에너지 회수를 하죠. MG1과 MG2를 나눠 놔가지고요. 네, 그 덕을 얘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길이 코너에서 계속 젖어 있으니까, 네,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그 앞 타이어가 지금 젖은 노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봐요. 네. 그래서 뒷바퀴에 비해서 앞 타이어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뭔가 땅을 무는 그런 특성이 조금 힘들어해서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차가 사륜구동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차가 움직일 때 그 기여도는 앞바퀴가 훨씬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 타이어가 똑같은 사이즈의 타이어인데 앞 타이어가 지금 더 힘들어하는 걸로 봐서는요, 타이어가 저한테 좀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데 나를 데리고 와서, 예, 개고생을 시키냐, 이런, 네, 그런 원망이 좀 들리는 듯합니다. 네. 네,
지금 앞바퀴가 포기 상태예요. 그 어떤 주행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특히 이제 줄고 코너를 돌 때 하중도 많이 받는 데다가 또 이 차가 내는 시스템 출력 중에 엔진도 앞에 집중되어 있고 출력이 훨씬 높은 모터도 앞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이 혹사를 많이 당합니다. 근데 배터리가 3칸 아래로는 안 줄어드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기한데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얘가 그 에코 점수 있잖아요. 이거가 아까 얌전하게 왔을 때 오히려 20점대까지 떨어뜨리던 애가 지금은 37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소 좀 심오한 그런 그 평가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기 카메라 하나가 배터리가 꺼졌네요. 자, 그러면 저도 좀 이 차에 대한 주행 소감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급진 움직임이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서 고급스럽게 움직이던 그 움직임이 지금 이런 이 꼬불길에서도 고스란히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얘가 뒷바퀴의 모터가 차의 좌우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꽤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적으로 또 출력의 비중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앞바퀴가 훨씬 많이 그 일을 한다. 네, 그런 것이 이 타이어의 어떤 상태 변화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차의 주행 라인에서도 좀 나타나더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는 역시 차를 잘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주레이싱이라는, 네, 그런 팀도 꾸리고 있지만은 또 그런 가주레이싱 GR 이름이 붙은 모델도 그 나오는 한 집안의 회사답게 이 차도 그런 종류의 어떤 주행과 관련된 도움이 전혀 없지만 기본적인 그 주행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점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도 춘천 외곽 어느 와인딩 로드에서의 라브4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의 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